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가 올해 김정은을 만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남은 시간은 고작 4개월, 속도전이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갑자기 김정은의 정승절 참석 소식이 나왔습니다.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분명한 신호일까요? 오늘은 높아진 북미 대화 가능성과 급등 준비 중인 대북주 4종목을 공개하겠습니다. 9월 3일에 베이징 전승절에서 김정은이 6년 만에 중국을 찾습니다. 그런데 이 전승절 참석이 우연일까요? 저는 하나의 신호라고 보는데요. 그렇게 판단하는 이유 지금부터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며칠 전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와 이재명 대통령이 북한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정상 간의 대화는 그냥 나오는 게 아니죠. 철저한 전략과 준비 속에서 단어 하나하나가 선택이 됩니다. 그 많은 의제 중에 북한 이야기가 비중 있게 다뤄졌다는 건 결국 트럼프가 원하는 게 조성과 북미 대화라는 거죠. 우리 정부도 그걸 알고 의제로 끌어올린 겁니다. 자, 이번 김정은의 방중을 대통령실은 미리 알고 있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우리나라는 공식적으로 북한과 통신망이 다 끊겼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김정은의 방중 사실을 미리 알았을까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최근에 뜬금없이 김여정이 담화를 발표한 적이 있었죠. 우리나라가 아무 말도 안 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한국과 마주 앉을 일이 없다라고 김여정이 담화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는 공식 채널은 단절됐지만 비공식 채널에서는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김정은의 방중을 사전에 알았던 거죠. 그동안 김정은은 다자 외교 무대에서 단 한 번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시진핑 푸틴과 함께 전승절 행사에 서겠다고 이야기했는데요. 굉장히 이례적이죠. 사람이 어떤 이례적 행동을 한다면 평소와 다른 무언가가 발생이 됐기 때문에 그런 이례적 행동을 하는 거죠. 많은 평론가들이 한미일이 연합을 하니까 북중러도 결속을 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러시아도 그렇고 북한도 사실 속으로는 중국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특히나 최근에는 코로나 확산 이후에 중국이 북한 제재에 동참을 했고요. 중국이 지원을 해주지 않으니까 북한은 점점 더 경제 상황이 어려워졌고 국제적으로 고립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힘들어지니까 북한이 꺼내든 카드는 바로 러시아와의 협력이었죠. 자, 북한 내부에서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일본이 100년의 적이라면 중국은 1000년의 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데요. 이런 상황인데 한미일이 결속을 하니까 북중러가 다시 결속을 한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자, 북한은 미국과 대화하기 전에 항상 중국과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실제로 2018년과 2019년 사이에 김정은과 시진핑은 무려 5번이나 만났는데요. 평상시에는 단 한마디도 얘기하지 않다가 미국과 대화를 앞두고 무려 5번이나 만난 건데요. 싱가포르 회담이 진행이 되기 전에 2번이나 만났고요. 그리고 하노이 회담이 진행이 되기 전에 또 2번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판문점 해동 직전에 한 번 더 만났는데요. 그 이후에는 단 한 번도 만난 적이 없고 그 전에도 마찬가지로 단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북한이 중국을 만난 건 오직 미국과 대화를 하기 전, 후 이 두 상황에만 대화를 나눴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다 이번에 북한이 중국을 만난다는 것은 미국과 대화를 앞두고 만남이 성사되는 것일 수도 있다라고 판단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이번 정승절에 우리나라에서는 우원식 국회의장과 여야 의원단이 함께 가는데요. 이 멤버 중에 주목을 해야 되는 것은 바로 박지원 의원입니다. 자, 박지원 의원은 국정원장 출신에다가 김대중 정부 때 대북 창구 역할을 해온 대표적인 북한통이죠. 자, 박지원 의원의 참석은 단순한 의전이 아니라 중국에서 남북 간의 비공식 메시지 교환을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으로도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트럼프는 이미 연내에 김정은과 만나고 싶다고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야기를 했죠. 그 시점이 중요한데요. 연내에 만나고 싶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왜 연내에 만나야 되냐면 바로 내년에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성과를 내려면 올해 그 이벤트를 성사를 시켜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남은 시간은 고작 4개월밖에 남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목을 해봐야 되는 이벤트는 총 3개인데요. 9월 3일 날 전승절에
김정은이 등장을 하고 우리나라 의장단과 만남이 진행되는지 여부 한번 체크를 해보는 것이 좋고요. 물론 비공개로 접촉하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바로 이슈화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9월 달에 열리는 UN 총회인데요. 이때 북한이 참석하는지 여부 체크를 해야 되고요. 이때도 비공개 접촉이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10월 31일부터 11월 1일에 에이펙 경주가 열리는데요. 이때 일단 시진핑이 참석을 하기로 확정이 됐고 트럼프도 참석을 고려하고 있고 떠도는 소문에는 이때 김정은도 초청을 하려고 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김정은 참석은 확률이 반반이기 때문에 많은 기대를 하기는 어렵지만 어찌됐든 이 행사를 통해서 어떻게든 대화의 물꼬를 계속 만들려고 하는 시도가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당장 9월 달부터 북한 관련 이슈들이 연이어 발생이 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대북주들이 상승 준비를 한다면 당연히 미리미리 저점에서 매수를 해놔야 되겠죠. 따라서 오늘은 상승 준비를 하는 대북주 4종목을 말씀드릴 겁니다. 자, 지금까지 정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버튼 꾹 한번 눌러주시고요. 제가 드리는 급등 정보를 가장 빠르게 받아보실 분들은 구독과 알림 설정도 꼭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최근에 조선 기자재주 잘 봐야 된다고 말씀드리면서 이렇게 연달아서 조선 기자재 관련주들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여기서 오늘 무려 상한가를 간 종목이 있는데요. 바로 삼형 엠텍이죠. 그리고 동방성기도 25% 이상 상승을 해주었습니다. 자, 이 영상 한 번만 보셨으면 상한가 종목 매수를 하실 수가 있으셨겠죠. 자, 상승도 제가 말씀드린 시나리오 그대로 상승했는데요. 이 영상에서 제가 어떻게 대응하라고 말씀드렸고 실제 어디서 매수했으면 수익을 낼 수 있었는지 빠르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 종목이 왜 좋은지 이전 영상에서 월봉으로 해드렸죠. 강력한 방향성이 상승 방향으로 틀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종목은 그 방향성으로 이렇게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종목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만약 캐나다 잠수함 수주가 발생이 된다면 더 강력하게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 이 위에서 나왔던 거래 훨씬 더 강력한 거래량이 오늘 발생이 되었고 앞으로 추가적으로 더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종목입니다. 자, 따라서 이 종목 앞으로 눌림 조정 구간이 나온다면 이런 저점에서는 꼭 매수를 해놓고 기다리시면 강한 상승 흐름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겠는데요. 자, 이번 수주는 되면 대박이지만 안 될 가능성도 있죠. 따라서 절대로 비싸게 사면 안 됩니다. 되도록 쌀 때 내려왔을 때 매수를 하시는 것이 좋고요. 어차피 현재 조선업 대세 사이클이기 때문에 이번 수주를 하지 않더라도 천천히 우상향을 할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런데 만약 수주까지 하게 되면 더 강력하게 위로 올라가게 되는 거죠. 자, 따라서 반드시 위로 올라갈 때가 아닌 눌림 조정 구간이 나왔을 때 이런 저점에서 분할로 한번 접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삼형엠텍은 제가 이 양봉날을 소개해드렸고 눌림 조정 구간이 나오면 공략을 해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이후에 이 종목 하루 쉬고 나서 바로 오늘 이렇게 강력한 상승 흐름이 나와주었는데요. 자, 분봉상 흐름을 보면 강력한 상승 이후에 조정을 보이고 크게 눌리지 않고 바로 이 자리에서 강력한 상승 흐름이 나오면서 이렇게 급등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장대봉의 중심 라인에서 매수를 하셨다면 충분히 매수가 되실 수가 있으셨겠죠. 자, 이외에도 같이 소개해드린 동방성기라는 종목 오늘 같이 강력한 상승 흐름이 나와주었습니다. 자, 아직 이 영상에서 급등 안 한 종목들이 있습니다. 올라가지 않은 종목들도 앞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종목들이니까요. 이 영상도 꼭 시청을 해보시고 관련주들 매매에 꼭 참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들도 급등 가능성이 매우 높은 종목들이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 아난티입니다. 제가 최근에 정말 자주 말씀드리는 종목이죠. 최근에는 이 자리에서 한번 소개를 해드렸고 이 자리에서 한번 소개를 해드렸는데 두 번 다 이렇게 상승 구간이 나왔습니다. 자, 한미 정상회담이 나오고 나서 급등했다가 이렇게 크게 밀렸는데요. 거래량이 좀 나온 음봉이긴 하지만 아직 대북 이슈가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 음봉이 팔고 떠난 음봉이라기보다는 개인들 겁주는 흐름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 이제 첫 상승 흐름이 났고 현재 조정 중에 있는데요. 이런 특이한 흐름만 제외한다면 이 종목은 상승 이후에 현재 이 바닥을 잡으러 내려가고 있는 중이죠. 따라서 이러한 목선이 지지가 되는지 여부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점점 시간이 갈수록 대북 관련 이슈들이 자주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라인에서 지지가 되고 나서 추세 전환이 되는 흐름을 체크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 라인에서 정확히 지지가 되고 나서 추세 전환이 되는 흐름이 나온다면 이런 저점 라인은 강력한 상승 전에 매수를 하는 자리가 될 거고요. 이번에 그 자리를 향해 내려가고 있으니까
지지 여부 반드시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종목 이 저점 라인까지 내려올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가 있는데요. 제가 미리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미리미리 준비를 하시라는 말씀인 거죠. 제가 정말 상승 타이밍에 왔을 때 소개를 해드리면 그 다음 매매 날에 바로 올라가는 경우가 많아서 일부러 이렇게 일정 시간이 남았을 때 미리 소개를 해드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 종목은 소개해드린 다음에 바로 올라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계속 관찰을 하셔야 되고요. 이 종목도 이 자리에서 보고 있어야 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집중력이 필요합니다. 자, 이 종목 급등 전에 하루나 이틀 전 정확한 매수 타점에서 매수 신호를 받아 보실 분들은 제가 운영하는 타점방에 지금 바로 입장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타점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서 입장이 가능합니다. 자, 일신석재는 제가 이 바닥권에서 한번 소개를 해드려서 상한가가 한번 나왔었고요. 자, 최근에는 이 자리에서 한번 소개를 해드렸는데 위로 올라가지 못하고 하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것이 이 종목은 나름 이러한 저점이나 이런 저점 구간에서 지지를 보이고 다시금 상승해서 결국은 이러한 고점을 넘어 강력한 상승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은 종목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종목의 월봉인데요. 과거에 대북 이슈가 있었을 때 강력한 상승 흐름이 한번 나왔고 그 이후에 크게 밀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대북 이슈가 나오면서 바닥권에서 강력한 수급이 들어왔죠. 이 수급은 과거 이런 수급들보다 훨씬 많은 수급이 들어왔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즉 이러한 고가권에 있는 물량들을 현재 소화를 하고 있는 중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종목은 그동안 이러한 저점 추세를 유지를 하면서 움직였는데요. 현재 그 저점 추세 부근으로 내려왔죠. 따라서 1차적으로 그런 저점 추세가 지지된지 여부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요. 만약에 깬다 하더라도 이러한 저점을 다시금 유지하고 다시 이 추세에 복귀하는 흐름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자, 1차는 이 상단 추세를 지지해 주는지 여부 체크하시고 만약에 그 추세를 깨고 내려간다면 가만히 보고 계시다가 이런 저점 라인이 지지가 되고 나서 다시금 이런 추세 위로 올라간지 여부 체크하신 다음에 이런 자리에서 한번 매수를 해보시면 바로 강력한 상승 흐름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니까 제가 말씀드린 시나리오 미리 염두를 해두시고 한번 대응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종목은 코데즈 컴바인입니다. 자, 이 종목은 최근에 제가 이 자리에서 한번 소개를 해드려서 강력한 상승 흐름이 한번 나왔고요. 그 이후에 눌림이 나왔는데요. 지금은 이렇게 상승하기 전 뚫기 힘들었던 그런 저항 라인에 다시금 내려온 거죠. 자, 이 종목의 주봉인데요. 이렇게 하락 파동을 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다가 바닥을 최근에 다지고 나서 이렇게 강력한 상승 흐름이 나온 건데요. 이제는 조정 이후에 다시 바닥을 잡고 강력한 상승 흐름이 나오면서 이렇게 상단 저항을 돌파할 가능성이 높은 종목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지지 여부를 체크를 해야 되는 자리고요. 만약에 지지 흐름이 나온다면 강력한 상승 흐름으로 이어질 수 있고 마침 이슈도 강력한 이슈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지지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자, 지지가 된다는 것의 의미는 그 가격대 부근에서 일정 시간을 머무른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현재 21선을 깨고 내려온 상태이기 때문에 바로 올라가기보다는 이 밑에 61선 지지를 확인하면서 오랫동안 횡보를 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만약에 이렇게 61선 부근에서 오랜 기간 지지를 보이면서 나중에 이러한 21선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왔을 때 진입을 하면 굉장히 좋은데 그러려면 이 종목 차분하게 지켜보시다가 이렇게 21선 가까이 가격이 왔을 때 이때부터 주목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왜 지금 제가 미리 말씀드리냐면 이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그 이슈에 따라서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에 매일매일 움직임을 체크하면서 뉴스를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미리 준비하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는 거고요. 가장 좋은 타이밍은 이렇게 이 파란색 선인 21선을 강력하게 돌파를 할 때 그때가 정말 좋은 매수 자리가 되니까요. 이 종목을 관심 있어서 매매를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그 찰나에 한번 공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종목은 신원입니다. 저는 대북주 중에서 이 종목이 그나마 제일 흐름이 좋다고 보고 있는데요. 자, 이 종목은 바닥권에서 오랜 기간 횡보를 하고 나서 작년부터 수급이 들어왔고요. 이렇게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움직였는데 최근에 한미 정상회담 기대감에 강력한 상승 흐름이 나왔고 현재 조정 중에 있습니다. 자, 이 종목도 이러한 추세를 타면서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요. 조만간 이런 추세 하단부로 내려오게 되죠. 그래서 이 종목은 이러한 추세 하단부가 지지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그 구간에서 지지가 된다면 바로 강력한 상승 흐름이 나오면서 결국엔 이러한 전체 추세를 돌파하는 강력한 상승 흐름이 나와줄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렇게 상승했듯이 상승 각도를 점점 높여주면서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지금은 이 바닥권에서 물량 소화를 하고 강력한 상승 준비를 하기 위해서 현재 준비를 하는 단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종목 이러한 저점 추세대 부근에서 지지 흐름이 나온다면 이 저점 구간에서 한번 공략을 해보시고요. 참고로 이 종목은 저희 타점방에서도 이 자리에서 일부 매수가 들어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 계속 흐름 보고 있다가 저점에서 좋은 흐름이 나오면 물량을 더 늘릴 계획에 있고요. 이때 들어간 이유는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 관련 좋은 뉴스가 나오면 급등할 여지가 있어서 들어갔는데 아난티만 급등을 해주고 이 종목은 아쉽게도 살짝 상승만 나오고 하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재료와 일정이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손절이 아니라 추가 매수로 대응을 해볼 수가 있는 종목이고 테마의 강도가 매우 큰 테마이기 때문에 올라간다면 정말로 강력하게 상승할 가능성이 있고 그 근거는 이러한 바닥권에서 적극적으로 진행된 이런 매집이 강력한 상승의 원동력이 될 겁니다. 신원 이 종목 정말 좋은 종목이니까요. 꼭 매매 대응해 보시고요. 자, 이 종목 상승 전 정확한 매수 타점에서 매수를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운영하는 타점방에 지금 바로 입장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타점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서 신청이 가능하고요. 타점방에 들어오시면 제가 앞으로 드리는 종목들 정확한 타점에서 매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종목으로 찾아뵙겠습니다.